반응만 억제한다고 해서 만성습진이 낫는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만 억제한다고 해서 세균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건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만성습진이라고 했죠. 만성습진은 그대로 있는데 알레르기 물질만 차단한다고 해서 아토피 낫지 않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알레르기로 인해서 생긴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만 통제하면 아토피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또 받고 하면서 알레르기 물질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철저하게 100% 다 가리려고 하십니다. 그런 노력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알레르기만 차단한다고 해서 아토피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검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마스트 검사라든지 인뮤노캑 검사 아니면 첩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레르기 물질들을 100% 찾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토피 환자분들이 IgE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알레르기 항목을 보면 특별한 음식이라든지 흡입 항원이 없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IgE 수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죠. 즉 면역 반응이 활성화했다는 얘기죠. 근데 특정 물질들은 없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있는데 찾지 못하는 걸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특이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마스트 검사 같은 경우는 특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뮤노캑 검사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피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첩포 검사라고 해서 스킨 브릭 테스트라 해서 찍찍찍찍 항원 물질들을 피부에 발라서 염증 반응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정확하게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즉 검사 자체가 알레르기 물질들을 다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레르기 물질들을 대략적으로 찾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걸 다 가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음식 알레르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사실상 100% 가려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밀가루를 다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 음식뿐만 아니라 첨가물로 들어간 밀가루 같은 것들, 글루텐 같은 것들을 다 가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쌀에도 글루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해서도 알레르기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콩 같은 경우는 콩을 써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그죠? 이런 것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종 식품에도 첨가물로 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콩을 가려서 먹기란 굉장히 어렵죠. 음식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먹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뻔한 것들은 당연히 차단해야 되겠고 첨가물 같은 경우도 최대한 줄이겠죠. 그래서 검사상 알레르기가 나온 물질들만 차단해서 관리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알레르기 물질 같은 경우는 음식 알레르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흡입 알레르기가 있죠. 보통 소아토피에서 성인아토피로 진행을 할 때 흡입 알레르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이런 것들 아니면 곰팡이 같은 것들인데 이걸 차단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쓰는 이불 같은 거에도 다 있죠. 그리고 곰팡이도 집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장롱 밑에라든지 침대 밑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내긴 어렵죠. 애완동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애완동물 알레르기를 차단한다고 해서 차단이 되는 건 아니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애완동물이 같이 탔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흔적들이 바로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알레르기를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죠. 즉 두 번째는 알레르기를 다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알레르기 요인만 차단하면 알레르기에 의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콱 하고 다 나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내과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차단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낫죠. 알레르기 물질을 차단한다고 해서 알레르기가 다 낫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만성습진 때문입니다. 만성습진, 피부의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은 무엇일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라고 그랬죠. 알레르기 요인과 만성 습진 요인이 결합된 거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의 본질은 습진이라고 그랬죠. 만성 습진에 알레르기가 끼인 겁니다. 그래서 만성 습진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알레르기만 차단하면 뭐예요? 만성 습진은 그대로 있는데 그 습진의 경향성이 줄지 않는다면 아토피는 피부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열린 상처가 존재하니까 알레르기가 계속 들어오고 염증 반응이 계속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는 두 가지 분류를 하죠. 알레르기 반응, 즉 면역 반응 조절 이상에 의해서 심해지는 아토피 반응이죠. 알레르기 반응 검사상 굉장히 심해지는 알레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피부의 조직학적 이상으로 인해서 필라그린 유전자니 비타민 D 등등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못해서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아토피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즉 피부에 만성 습진이 생기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는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죠. 면역 조절 이상 그리고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 두 가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세 가지 문제가 관여하죠. 피부의 면역 반응, 그리고 피부 장벽의 이상, 그리고 세균 감염입니다. 황색 포도산 구균이 상시로 감염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 이상이 있는 경우에 세균 감염에 의해서 아토피가 갑자기 확 심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복용시키거나 항생 연고를 써서 아토피가 확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세균 감염에 의한 아토피 이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세 가지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사실은 면역 반응, 즉 알레르기 반응을 조절해주고 만성 습진을 회복해서 낫게 하고 그러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균 감염이 안 생기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알레르기 반응만 억제한다고 해서 만성 습진이 낫는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만 억제한다고 해서 세균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건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만성 습진이라고 했죠. 만성 습진은 그대로 있는데 알레르기 물질만 차단한다고 해서 아토피는 낫지 않죠. 결국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진, 만성 염증을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성 습진을 빠르게 치료하면 알레르기 물질들이 들어올 흔적들, 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신생아 아토피 같은 경우에 신생아 습진에 의해서 열린 상처가 존재하면 음식물 알레르기에 감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토피화 된다고 했죠. 즉 아토피는 아토피화 되는 겁니다. 알레르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토피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성 습진이 안 생기게 되면 아토피화 되지 않는 거죠. 만성 습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진이라든지 황색 포도산 구균의 감염 같은 것들도 만성 습진이 열려있는 상처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게 열려있는 상처가 닫혀버리면 염증 반응이 안 생기겠죠. 즉 아토피에서 만성 습진, 즉 염증 반응의 억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알레르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 같은 것들, 그리고 인스턴트 같은 것들,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 섭취를 제한하는 건 염증 반응이 억제된 상태에서 만성 습진의 관리가 됐을 때 아토피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는 아토피를 치료할 때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걸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자 같은 걸 먹거나 인스턴트 같은 걸 먹으면서 아토피가 치료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알레르기 반응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데 과자 같은 걸 안 먹고 알레르기 물질을 차단한다고 해서 습진이 낫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습진에 대한 염증 관리를 동시에 해줬을 때 아토피는 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만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레르기는 아토피의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만성 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 습진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 알레르기를 차단하는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아토피는 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